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를 저의 의사로서의 경험과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공유로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틀어놓고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라인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와 가족들을 진료하고 상담하면서 나이 들어 후회하는 공통점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건강을 미리 챙기지 않은 것, 재정을 준비하지 않은 것,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히 개인의 습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준비의 속도와 깊이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파트 1. 한국 고령화 현황과 데이터 분석. 고령화의 속도, 한국은 세계 1위.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고령화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시작되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 7% 이상에 진입했고 2018년에 고령사회 14% 이상가 되었으며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20% 이상에 도달합니다. 즉, 불과 25년 만에 세 단계 모두를 밟는 세계 최단 기록입니다. 비교를 위해 일본은 같은 과정을 35년, 프랑스는 무려 115년에 걸쳐 겪었습니다. 속도 차이가 이렇게 크면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이 적응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약 970만 명, 전체의 19%. 2025년 1000만 명 돌파, 비율 20% 이상 초고령 사회 진입. 2035년 1500만 명 이상,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2050년 65세 이상 비율이 40%에 달할 전망. 이 말은 곧 앞으로의 사회에서 고령층이 다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수라는 사실이 곧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최악의 순위.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노인 빈곤율입니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약 13%인데 한국은 40%를 넘습니다. 즉, 한국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이 빈곤율은 단순히 수입이 적다는 차원이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식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느끼는 건 경제적 어려움은 건강 악화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정기검진을 미루고 약값 때문에 처방을 중단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격차.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에 불과합니다. 즉, 평균적으로 마지막 10년은 질병이나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의료비와 간병비는 노후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면 재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까지 무너집니다. 가족 구조 변화, 혼자 사는 노년. 불과 30년 전만 해도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20%를 넘어섰고 2035년에는 30%를 넘을 전망입니다. 즉, 3명 중 1명은 혼자 노년을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는 돌봄의 방식, 생활비 구조, 주거 환경까지 모두 바꿉니다. 가족이 옆에 있다는 전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거 안정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 저는 병원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6080대 환자를 만납니다. 그분들 중 절반 이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체력, 기억력, 재정, 인간관계.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변하는 시기를 겪고 계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동안의 작은 방심이 노년 2030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파트 1 요약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노인 빈곤율과 건강 수명 격차가 크다. 1인 가구 증가로 혼자 준비하는 노년이 일반화된다. 지금의 5060대는 준비할 시간이 1015년 남았다. 다음 파트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가 맞이할 미래 초고령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2 미래 전망 2035만 2050년 우리가 맞이할 초고령 사회. 틀어놓고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데 앞으로 1020년 안에 우리의 생활 환경과 사회 구조가 얼마나 달라질지, 그리고 그것이 노후 준비와 직결되는 이유를 설명드릴 겁니다.
저는 의사이자 고령화 연구를 하는 박사로서 데이터와 현장의 사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35년 이후의 한국 사회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어른이 사회의 절반, 2035년 65세 이상 인구 1,500만 명 이상, 전체 인구의 33%, 2050년 65세 이상 인구 1,800만 명 이상, 비율 40% 돌파, 즉 2명 중 1명이 50대 이상인 사회가 됩니다. 젊은 층의 절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소비, 정치, 문화의 주체가 노년층으로 이동합니다. 겉으로는 어르신이 많은 세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돌봄과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젊은 세대는 적어지고 노년층 비율은 높아지니 복지 재정과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의료 건강 시스템 변화, 만성질환 관리 중심,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관절 질환 환자가 급증합니다. 병원은 치료보다 관리와 재활 중심으로 변합니다. 의료 인프라 경쟁, 대도시보다 지방의 의료 공백이 심각해집니다. 의료 접근성이 주거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간병 산업 확대, 장기 요양보험 이용자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기 어려워 민간 간병 서비스 수요 폭발. 의사 경험 진료실에서 느끼는 건 노년 환자분들은 병원 가까이 사는 것이 절대적인 생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 악화 시 병원 접근이 늦으면 회복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경제 노동 구조 변화, 정년 연장 65세 이상까지 일하는 게 일반화됩니다. 시니어 일자리 경비 청소 택배 보조 같은 단순직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맞춤형 고령 일자리 확대, 연금제도 개편 지급 시기 연기, 금액 조정 가능성. 지금의 5,060대는 수령 조건이 지금보다 불리해질 수 있음. 주거지역 사회 변화, 고령자 전용 주거지 확대, 엘리베이터 미끄럼 방지 바닥, 응급 호출 시스템 기본, 지역 커뮤니티 재구성, 동네 병원, 작은 문화센터, 경로당이 생활 중심지가 됩니다. 1인 고령 가구 증가, 2035년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 30% 이상, 디지털 격차와 기술 활용, 필수 기술 습득 키오스크, 온라인 금융, 비대면 진료, 스마트 홈기기, 고령 친화 기술 AI 돌봄 로봇, 웨어러블 헬스케어, 음성 인식 가전, 의사 경험 최근 병원 예약과 진료비 결제가 100% 무인화된 곳이 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못 다루면 기본적인 의료 접근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사회 변화, 고립감 증가, 가족 친구와의 접촉 감소, 우울증 위험, 평생학습 문화 확산, 온라인 강의 취미 모임 참여로 사회 연결 유지, 100세 인생 재설계 필요, 은퇴 후 3040년을 어떻게 살지 구체적 계획 필수. 왜 이 전망이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미래는 미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매일 봅니다. 준비한 노년과 준비하지 않은 노년의 격차는 10년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지금의 5,060대는 앞으로 1,015년 안에 이 변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건강, 재정, 기술, 인간관계.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기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파트 2 요약입니다. 2035만 2050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서 초초고령 사회로 이동. 의료, 노동, 주거, 기술, 심리 모든 분야가 고령 중심으로 재편.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됨. 다음 파트 3에서는 이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전략 건강관리와 전략 재정관리를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3 건강관리와 재정관리 노후 준비의 양대축. 틀어놓고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주제는 여러분의 노년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양대축입니다. 건강과 재정,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 한쪽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상담한 경험을 가진 연구자로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략 건강관리 건강수명 10년 늘리기. 첫째, 건강수명 vs 기대수명.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세, 건강수명은 73세입니다. 마지막 10년은 질병과 함께 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죠. 20년을 줄이고 건강하게 사는 시간을 늘리려면 지금부터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식습관 단백질, 채소, 가공식품 줄이기. 단백질 매 끼니 20지 이상 섭취.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을 꾸준히. 채소, 통곡물, 섬유질로 장 건강과 혈당 조절. 가공식품 당분 줄이기, 당뇨, 심혈관 질환 예방. 의사 경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환자들은 근육이 빨리 줄어듭니다. 근육량 감소는 낙상, 골절, 장기 입원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운동 근력 유산소 병행. 걷기 하루 7,000보 이상, 속도는 숨이 약간 찰 정도. 근력 운동주 23회, 덤벨 밴드 스쿼트 활용.
균형 훈련 요가, 태극권, 필라테스 등. 넷째, 정기검진 조기 발견이 최고의 보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초기부터 관리. 암검진, 대장위관 유방자 궁경부 등 연령별 주기 준수. 의사경험병은 대개 조용히 진행됩니다.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다섯째, 치매 예방 뇌를 쓰고 사람을 만나세요. 독서학기 퍼즐로 인지 자극. 사회적 대화가 뇌 활성화에 효과. 여섯째, 수면 정신건강. 하루 7시간 숙면, 규칙적인 취침 기상 시간. 우울감이 지속되면 전문가 상담. 전략 재정관리 30년 노후자금 만들기. 첫째, 노후 재정의 3기. 활동기육 1070세 소득 유지, 저축 확대. 전환기칠 1080세 소득 감소, 지출 구조 조정. 안정기 80세 이후 의료 돌봄 지출 증가, 생활비 최소화. 둘째, 연금 점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납입기간 연장 고려. 퇴직연금 IRP 통합관리.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활용. 셋째, 생활비 구조 조정. 보험 중복과다 가입 정리. 통신비 교통비 절감. 자녀 지원 범위 재설정. 넷째, 의료비 대비. 실손보험 유지 여부 검토. 장기요양보험 자격 확인. 의사경험 고령 환자 의료비는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의료 간병비 대비는 필수입니다. 다섯째, 부동산 자산 관리. 주거 안정성 확보 고령 친화주택, 임대자가 전환. 자산 포트폴리오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구성. 여섯째, 부업 투자. 건강이 허락한다면 소규모 창업 파트타임. 안정형 투자 배당주, 채권 ETF. 파트 3 요약입니다. 건강은 습관이 만들고 재정은 계획이 지킨다. 지금 5060대라면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두 영역 모두 10년 후가 아니라 내일부터 적용 가능한 실천법이 필요하다. 다음 파트 4에서는 나이 들어서 더욱 중요한 전략 주거와 생활환경, 전략 사회적 관계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4 주거와 생활환경 앤드 사회적 관계. 틀어놓고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는 건강과 재정을 지키는 기반이자 노후의 행복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바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전략 주거와 생활환경 안전하고 편안한 집 만들기.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느낀 건 노년기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건강 유지 장치라는 점입니다. 주거 환경이 안전하고 편리하면 활동량이 늘고 자립생활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불편하고 위험하면 활동성이 줄고 건강도 급격히 나빠집니다. 첫째, 주거 안정성 확보. 자가주택 유지관리 가능하면 장점이 크지만 너무 큰 집은 관리비와 체력 부담. 임대주택 주거비 예측이 쉽지만 장기 거주 안정성 확보 필요. 고령 친화주택 문턱 제거, 욕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밝은 조명. 의사경험 낙상사고로 병원에 오는 고령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넘어집니다. 특히 욕실 부엌 거실의 작은 장애물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둘째, 의료 접근성 고려. 가까운 거리에 병원 약국 응급실이 있는지 확인.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위치. 셋째, 생활 편의성. 시장, 마트, 은행, 우체국 등 생활 필수 시설 접근성. 경로 당문화센터 등 사회활동 공간. 넷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웃과 얼굴을 트고 지내는 환경. 고립을 막고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 전략 사회적 관계 고립을 막는 연결망. 외로움은 흡연비만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30% 이상 높습니다. 첫째, 가족 외의 관계 만들기. 자녀 형제 친척 외에도 친구 이웃 동료 등 다양한 연결망 필요. 연락망을 휴대폰에 정리해두고 월 1회 이상 연락 시도. 둘째, 동호회 취미 모임. 걷기 등산 독서 음악 사진 등 관심 분야. 취미 활동은 대화 소재와 활력을 줍니다. 셋째, 봉사활동.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종교단체 등 참여. 봉사는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인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평생학습. 온라인 강의 평생교육원 활용.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 의사경험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어르신일수록 우울증인지 기능 저하가 적고 회복력도 빠릅니다. 다섯째, 관계 유지 습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안부 문자. 명절 생일 기념일에 작은 메시지 보내기. 잘 지내지? 라는 한마디가 관계의 끈을 이어줍니다. 주거와 관계의 시너지. 안전하고 편리한 집에 살면서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주거 환경은 관계 활동을 돕고 활발한 관계망은 주거 환경의 한계를 보완해줍니다. 파트 4 요약 DLQSLEK.
집은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다. 사회적 관계망은 고립을 막고 정신 신체 건강을 지킨다. 주거와 관계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는 한 세트다. 다음 파트 5에서는 나이 들어서 꼭 준비해야 할 전략 디지털 역량, 전략, 법률행정 준비, 전략 마음가짐과 전체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파트 5 디지털 역량 법률행정 준비 마음가짐 앤드 마무리. 틀어놓고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건강, 재정, 주거, 사회적 관계가 노후의 몸과 생활을 지탱한다면 지금 말씀드릴 세 가지는 미래 고령 사회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전략 디지털 역량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 디지털 기술은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원 예약, 은행 업무, 관공서 민원, 대중교통 이용. 이제 대부분이 비대면 무인화로 진행됩니다. 디지털을 모르면 생활 속 기본 권리조차 누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첫째, 필수 기술 습득. 스마트폰 문자, 사진, 앱 설치, 검색, 화상통화, 키오스크 병원 접수, 식당 주문,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금융 송금,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 둘째, 안전한 사용법. 모르는 전화 문자 링크는 클릭하지 않기.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절대 공유하지 않기. 공용 와이파이에서 금융거래 자제. 의사경험 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못 잡아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디지털 기기 사용을 못하거나 두려워하시는 경우입니다. 셋째, 디지털로 삶의 질 높이기. 영상통화로 가족 친구와 소통. 유튜브 온라인 강의로 취미학습. 건강 앱으로 혈압별 단걸음수 관리. 전략 법률행정 준비 미리 준비하는 지혜. 나이 들어서 법적 행정적 준비를 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족과 본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언장 작성. 법적 효력 있는 방식자 필공정증서. 재산 분배, 장례 방식, 기부 의사 명확히. 둘째, 상속증여 계획. 세금 분쟁 최소화를 위한 사전 설계. 필요시 변호사 세무사 상담. 셋째, 장기 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환자. 등급에 따라 방문 요양주 간보호시설 이용 가능. 넷째, 연명의료 결정제. 연명치료 여부를 사전에 등록. 가족의 부담과 갈등을 줄이는 결정. 의사 경험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아 가족이 갈등하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전략 마음가짐 인생 임하게 태도.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부정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새로운 목표와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목표 설정. 여행, 공부, 취미, 봉사 등. 은퇴 후 30년을 설계하는 구체적 계획. 둘째, 작은 즐거움 찾기. 하루 30분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책 읽기. 반려식물, 반려동물 돌보기. 셋째, 감사 습관.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긍정적인 시선이 건강과 관계를 지킵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까지 5파트에 걸쳐 말씀드린 7가지 전략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서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준비입니다. 하나, 건강관리. 둘, 재정관리. 셋, 주거와 생활환경. 넷, 사회적 관계. 다섯, 디지털 역량. 여섯, 법률행정 준비. 일곱, 마음가짐. 지금 시작하세요. 노후 준비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과 작은 선택이 쌓여 완성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